자, 저희는 금강공원에 나와 있는데요. 금강공원 입구 쪽에 이렇게 와서 보시면 이쪽에 지금 차량으로 진입했을 때 얼마 떠나지 않고 걸어서 얼마 걸어오지 않는 위치에 지금 위치하고 있거든요. 여기가 금강공원 후문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이고, 위쪽에는 자연사 박물관, 밑쪽에는 자연사 박물관이 있고, 위에는 민속 예술촌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길로 쭉 따라서 오시다 보면은 이렇게 임진왜랑 이제 임진 동네 의총이라 해서 이곳을 발견할 수 있는데, 원래 여기 이 의총이 있던 위치는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비석이라든지 이제 저 위에 있는 유골들을 이렇게 거두어서 무덤을 안정된 형태인데 옮겨와서 지금의 위치를 볼 수 있고요. 여기는 동네부사 정원섭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아까 저희가 갔다 왔을 때 동네 읍성을 축소했을 당시에 동네부사로 재직했던 분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동네 읍성을 축조하는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의 남문에 있던 이제 많은 전사적 유골, 포한, 화살, 촉 등이 발견이 돼가지고 그것들을 수습해서 이런 의총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 동네부사의 선정비라든지 슐민비는 향교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이제 대한 내력들과 이력들은 읍성과 여기 의총 그리고 향교에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데, 저희가 이 의총을 찾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비지적 문화재로 비석들이 많이 있다는 것. 천덕, 청덕, 슐민비라 선정비 같은 말인데요. 말 그대로 동네 부사의 선정을 기려서 그걸로 하여금 그 동네 부에 있던 주민들이 비석을 세우거나 나라에서 비석을 내려줬거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비석이 서 있는데, 모두가 다 저 위치에 있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후대에 지나면서 집약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관리를 한 것 같고요. 목이 자꾸 메이니까 모여서 관리를 한 것 같고, 그게 지금 위치로 이렇게 보면은 모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부 다 다른 위치에, 다른 장소에, 그리고 다른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를 살펴보시면서 올라갈게요. 오늘은 장마철에서 비가 조금 쉬어가는 날짜 같아요. 그래서 답사하기도 좋고, 좀 습기와 이건 습도가 좀 높지만 다니기에 참 좋은 날씨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습도와 습기가 높은 날에는 저희도 찝찝하고 더운 것처럼 힘든 것만큼 문화재 또한 이제 비석, 석조 문화재 또한 좋은 역할을 하고 있진 않은데, 그거는 이제 그 비석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조심하시고. 박석들이 깔려 있어가지고 바닥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청덕비, 슐민비, 선정비들이 모여서 이렇게 있고요. 이게 연도별로 서 있는 게 아니라 각기 다른 연도와 각기 다른 위치를 가지고 지금 서 있습니다. 이쪽도 있지만 뒤편에 가시면 또 비석이 또 두 개가 더 있어요. 더 있는데 특징적으로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는 이 위치가 이 석조 문화재에 가장 크게 안 좋게 작용하는 습도가 작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뒤쪽에는 초본 식물들이 나무와 그리고 물이 흘렀던 이 위치가 있는데, 그런 걸로 하여금 이러한 석조의 변색이나 그리고 지이류 일기류 등의 이제 작용을 돕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서 비석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이런 환경은 아닙니다. 환경도 아니고, 지금 보는 모습이 가면 갈수록 더해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여기 보시면 이 비석, 이게 아까 뭐라고 하셨죠? 이 비석이 원래 한중희 청덕 천덕 선정비인데, 그런 비신의 내용들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이게 자연적인 풍화작용도 물론 있겠지만 이러한 습도와 염분 때문에, 습도 때문에
돌 비석 자체가 이제 손상이 되고 이제 갈라지는 결로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서 비석의 내용 또한 확인할 수 없고, 제가 예상컨대 이 비석은 다른 석재에 원래 있는 재료와 다르고, 그러니까 원래 있는 돌이 좀 다르고, 이것이 아마 물에 수장이 되어 있다가 발견되는 형태 같아요. 제가 추정컨대 그걸 살펴볼 수 있는 게 이제 변색이라든지 이러한 돌의 색깔 자체가 수장되었을 때 그런 특징들을 많이 보이게 되는데, 이게 저 손으로 만졌을 때도 금방 일어납니다. 그래서 손으로 제가 이렇게 만지더라도 금방 파손될 정도로 보존 상태가 좀 심각한 것 같고요. 옆쪽에도 보시면 이런 화강암이나 이런 재질들이 좀 다르지만, 이 비시는 밑에 보면은 그런 이제 피해들, 그러니까 습기에 인한 피해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밑으로 가면 갈수록 좀 더 어찌 보면은 하드 아이스크림으로 표현해 볼게요. 아이스크림 밑에 보면 녹고 있는 거야, 비석 자체가. 그래서 아이스크림 밑에가 녹으면 어떻게 되죠? 물이 뚝뚝 떨어지고 그 형태가 점차 변색이 되죠. 결국은 다 녹아내리는 것처럼, 아무래도 이런 비석들이 지금 아이스크림 바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이스크림 바처럼 형태도 없어지고 녹아내려가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물론 뭐 다시 변색된 것들을 세척을 하고 보존을 한다 하더라도 이 주변에 있는 환경들이 변하지 않으면 아마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비석 자체를 옮겨서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한 방편일 수도 있겠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의총 가는 길에 옆쪽에 좀 이렇게 형성이 돼서 이런 이제 유적적인 분위기라든지 역사적인 이제 일치성을 가지고 이렇게 조성이 돼 놨다고 생각이 드는데, 비석 자체의 보존 정도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보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뭐 주변 초본 식물들은 다 잘라낼 수가 없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비석을 다 뽑아내가지고 다른 곳에 이전하기는 또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약간의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약품 처리라든지, 아니면 비석 주변이라도 일종의 습기를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뭐 그런 약품들을 도포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변 초본 식물들을 제거를 해서 배수로 정비를 통해서 습기를 좀 뽑아낼 수 있는, 뭘 하든 간에 가장 좋은 거는 이 환경을 좀 바꿔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러한 비석들이 저같이 이렇게 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보이지만, 관심 없는 일반인들에게는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조형물에 불과할 뿐인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청덕 힐민비나 선정비가 없으면 일종의 뭐 판단 근거로서 부사라든지 지방 간의 그 영향을 볼 수 있고 선정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이제 비석을 차지했는데, 현대에 와서는 그런 것들이 좀 중요성을 잃어가는 게 아닌가. 예전에 세월 당시만 해도 그 나름대로 지위라든지 나름대로 선정을 바라고 이런 것들 계속적으로 지역 사람들이 계속 조성을 한 걸 수도 있어요. 지방 수령이 계속 바뀌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앞전에 이런 사람들이 선정을 베풀었으니까 너도 선정 베풀면 우리가 이런 비를 세워줄게 라고 교훈을 주는 요소로 이런 비석을 세웠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장려하는 분위기 속에서 국가에서 선정비를 내려줌으로써 후대의 기감이 되는 역할을 하는데, 그 두 가지 역할 자체에 이런 비석의 중요성이 있어 보이지만, 지금은 지방 민들을 어떻게 뽑죠? 투표로 뽑죠. 그 지방관들을.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러한 비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많이 체제가 바뀌고 이제 살아가는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중요성이 좀 약해지는 게 아닌가. 하지만 이 비석 자체 내 내용만 살펴보더라도 그 당시에 1600년도 이후에 거의 비석들이 조성이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 실제적인 상황들, 문헌에서 기록된 것도 물론 있겠지만 비석 자체에 새겨진 내용, 뭐 예를 들어서 어느 당시에 이제 기근, 흉년 이런 것들이 들었는데 어떻게 극복을 했다, 수재 그리고 뭐 하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지방 간의 영향으로 어떻게 극복을 했다, 이런 기록들이 이 비석 내에 다 적혀 있거든요. 그런 걸로 하여금 이 비석들이 세워진 거니까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좀 더 현장감 있게 볼 수 있는 비석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니까 보존 정도도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그런 것들에 대한 공감대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중요성들이 좀 낮아져서 이렇게 좀 방치 아닌 방치로 이렇게 있는 거지 않을까. 장황한 말을 길게 하다 보니까 좀 아쉬워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보존 처리와 그런 것들은 물론 비지적 문화재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빨리 가능한 한 일어나진 않을 것 같은데,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할 수 있는 거는 상태를 알리고, 그리고 피해 정도에 대한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런 것들로 하여금 어느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역할을 하는 게 저희 영상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던 부분이고요. 뭐 전문적이거나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더 심한 문제점이라든지 더 심한 아쉬운 부분들이 발견이 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해결이 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동네 전 지역을 살펴보면서 물론 여기 컨셉에 맞게 진행된 것도 물론 있지만, 이 임진왜란하고 동네 부사, 동네 읍성, 전투 그런 것들이 다 연관성 있는 문화재로 돌아오고 있지만, 쉽게 이렇게 흔하게 접근성 있게 갈 수 있는 곳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컨셉으로 어떠한 이제 코스와 관광 코스와라고 하든지, 아니면 활용 행사들이 벌어진다면 분위기적으로나 현장감이나 이런 것들 더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놀래라. 비둘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관광 코스화라든지 아니면은 관광 동선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막 코스화가 조성이 돼 있더라도 일반인들한테 당위성, 내가 왜 여기에 가야 돼야 하는 그런 이제 의미 부여가 없으면 동원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뭐 4월 14일에서 15일 경에,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벌어졌던 그때쯤에 뭐 축제라든지 아니면 트레킹 코스를 평상시에 조성을 해서 뭐 스탬프 투어가 될 수 있겠죠. 어찌 보면 그 테마별로 묶어가지고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코스를 조성하거나, 계단에 있습니다. 조성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당위성, 이런 호국 시절이 되면 이러한 이제 부산의 호국 문화유산과 문화재들을 살펴보는 그런 역할을 하는 행사들을 이제 정기적으로 지속성 있게 할 수 있다면 좀 더 알리고 컨셉을 가져가고 이러한 문화재들이 관리되고 보존 활용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숨 좀 고르시고 갈게요. 잠깐 화면 조정 시간입니다. 골랐고, 자, 그러니까 제가 이런 행사들 많아요. 솔직히 하면은 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축제 형태라든지 문화 행사들이 많은데 전부 다 지속성 있게 가진 않아요. 이게 물론 관심도가 그렇게까지 없는 것도 있겠지만, 주최 측에서 지속성 있는 행사를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정말로 지속성 있게 가는 거는 아쉬운 부분이 많이 노출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주최 측만의 고민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 참여하는 수혜자들하고 고민을 좀 같이 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있고요. 저희는 지금 인남 의총에 지금 제양시설인 충원각 앞에 와 있고, 여기는 제양을 드리는 안에 제기라든지 그런 시설들이 있을 것 같고요. 안쪽은 지금 개방이 안 돼 있어서, 또 위쪽에는 이제 무명용사의 묘처럼 앞서 그 동네 읍성의 전투에 참여했던, 남문에 참여했던 수많은 민중들의 합작묘로 형성된 것들이 계단에 있습니다. 그렇죠. 분위기 자체가 좀 엄숙하죠. 이 산에 뒤에 배산 뒤에 있는 산의 분위기라든지, 그 다음에 이 홍성들이 전부 다 느낌상으로는 안쪽으로 모여 있다는
그런 느낌들 억질 수도 있지만 보시면은 이 의총을 향해서 누워 있다는 그런 느낌 받고 있어요. 그래서 다칠 건 없지만 개인층 계단에 올려놓고 운영을 한번 하겠습니다. 영상을 또 편집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런 묵념이라든지 조금 이렇게 인위적인 행위들이 부끄러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해야 되는 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뭐 최소한의 예의니까. 저희의 답사는 오늘 하루 종일 돌아서 송공단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지금 있는 금강공원까지 도보로 차량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한 6시간 정도의 이렇게 답사 일정을 가지고 돌았습니다. 저희는 중간중간에 모니터링도 하고 그리고 실제적인 이제 그 촬영 동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논의하다 보니까 길어진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동네 한 바퀴를 도실 때는 2시간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산길로 연결된 길도 있고 그리고 평지 길도 있지만 편한 복장 뭐 똑같은 거겠지만 신발이 좀 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 테마 여행으로 기획을 하셔서 뭐 연인들이나 가족들이나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같이 조금이라도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사전 지식과 사전 공부를 하셔서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신다면 좀 더 좋은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아쉬운 거는 우리는 답사만 하고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이벤트 쪽으로 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어떤 체험이라든지 어떤 사람이라든지 연결시켜주는 관광적인 관광 자원이나 매개체가 있으면 조금 더 좋은 여행과 관광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조성이 안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위민에서 실제적인 문화행사라든지 아니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안내판과 이정표라든지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뭐 커스터마이징하고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해 나갈 거니까 이 영상이 지금 2018년 6월 달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이 6월 달의 마지막 금요일이에요. 29일. 네. 그렇게 있어서 향후 한 몇 년간 이 영상이 다시 재생이 될 때는 지금 제가 했던 말들이 부끄럽지 않게 계속 지속적 있는 활동을 해 나갈 생각이고요. 그러려면은 물론 저희가 이렇게 촬영하는 내용들이 관심도라든지 조회수, 뭐 구독수가 현저하게 낮지만 저희는 꾸준하게 이거를 지속성 있게 활동을 할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언젠가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모여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려면은 응원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치지 않게 그리고 저희 활동이 이제 탄력성 있게 가려면 여러분들의 공감대라든지 지지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영상을 보실 때 댓글이라든지 아니면 공유를 통해서 좀 확산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바라면서 6월 달에 모니터링은 오늘 이 작업으로 끝내도록 하고 영상이 아마 7월 달에 올라갈 것 같은데 조금 더 이제 부산에 저희가 실제적인 여름철이 되면서 답사를 다니고 모니터링 다니기가 좀 힘들거든요. 날씨도 그렇고 저희도 지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제약을 뛰어넘고 좀 더 양질의 컨텐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와주십시오. 날이 덥더라도 답사 가실 거죠? 제가 솔직히 더운 날은 좀 안 나가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살이 찌는 이유도 기차하는 거를 예전에 움직임 활동량이 좀 많았었는데 많이 앉아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많이 다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만 안 가면 돼요. 그냥 여름철에 산은 괜찮은데 제가 말씀드린 악산 그늘이 없는 산만 안 가면 돼. 봉수대 같은 거. 봉수대 가는 길은 그늘이 있잖아요. 봉수대에서 촬영할 때 너무 힘들어요. 여튼 그 부분은 보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댓글 꼭 달아주세요.